본격적으로 시작된 겨울 추위. 매서운 바람에 폭설까지 이어지면서 거리는 온통 빙판길인데 아침 저녁으로 몰아치는 강추위에 저절로 몸이 움츠러지는 요즘. 꽁꽁 얼어붙은 빙판길은 공포의 대상이다. 여기는 휘청, 저기는 꽈당. 아이고, 나 살려라. 자칫 잘못하면 치명적인 부상을 입기도 하는데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겨울철 빙판길에서 일어나는 사고와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꽁 얼어붙은 이 겨울, 안전의식까지 얼어붙으면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고드름 고드름 수정 고드름. 추위에 몸이 움츠러든다고 해서 안전의식도 움츠러들면 안 됩니다. 안전이 걱정된다면 지금부터 채널 고정.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안전을 생각합니다. 안전을 약속해. 오늘도 안전박사 박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날씨가 참 춥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요. 특별히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는데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가 바로 겨울철 빙판길에서 생긴 일입니다. 눈 오고 길도 얼어붙고 이럴 때 정승환 씨는 어떻게 지내요? 꽁꽁 얼어붙었을 때는요. 네. 꽁꽁 싸매면 됩니다. 이런 날 집에서 따뜻하게 이불 속에 들어가서 예, 저는 만화책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네. TV 보고 이게 제일 좋아요. 행복해요. 아유 세상에 이런 남자를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어요. 신경 쓰지 정말 마세요. 걱정입니다. 왜 걱정을 해요? 왜 걱정을 해요? 그 이한치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네. 추위는 추위로 다스려야 한다 뭐 그런 말인데요. 이런 추운 겨울철일수록 사람도 만나고 일도 바쁘게 하고 시간이 된다면 스키나 보드 같은 걸 타면서 야외 활동을 많이 해야 추운 겨울철을 건강하게 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정승환 씨? 네. 두 분 이야기가 극과 극이죠? 예. 자, 어떤 게 추위를 이기는 방법 중에 최고일까요? 겨울철에 박 박사님, 네. 안전사고가 참 많이 일어나죠? 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겨울철 사고의 대부분은 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생기는 사고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크게 실내 사고와 야외 사고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내 사고는 난방을 위해서 전열기구나 난로 등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화재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야외에서는 등반을 한다거나 스키를 탄다거나 야외 활동 때 생기는 사고, 눈이 내려서 빙판길, 교통사고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겨울철 안전사고를 얘기하면서 이 가족을 생각하니까 등골까지 오싹해지는데요. 걱정이 먼저 앞서기 시작하는 이 가족.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일을 벌였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위험한 가족. 한가로운 주말을 보내고 있는 신혼부부. 리모컨 어디 갔지? 오빠 리모컨 어디 갔어? 아까 너 줬잖아. 아니야 채널 돌리고 여기다 놨는데. 어디 갔지? 아 찾아봐. 뭐든지 얼렁뚱땅 건망증까지 심한 모지란 씨. 찾아올게요. 아내가 잃어버린 물건을 매번 찾아주는 다정한 남편. 여기 있지요. 아내를 하늘처럼 떠받드는 다정한 씨. 아이고 무슨 과자를 이렇게 흘리면서 먹어. 아이고 야 우유도 하나 드십시다. 전화 온다. 오빠 전화기 찾아줘. 전화기 어딨어? 아이 뒤에 있잖아. 아 여기 있네. 응? 여보세요? 야 웬일이야? 아 알았어 가야지. 누구야? 동창 모임을 자기 집에서 하재. 가도 되지? 안 가면 안 돼? 우리도 오랜만에 같이 있잖아. 아유 왜 이러실까? 아우. 왜 이러실까? 안 그래도 집에 있기 심심했었던 모지란 씨. 왜 동창회를 오늘 해? 내심 아내와의 달콤한 주말을 기대했는데 오늘도 실패다. 남편의 마음은 아는지 모르는지 여자의 기분은 룰루랄라. 왜 이렇게 예뻐 진짜? 정말. 오빠 일로 좀 와봐. 여기 이쁜 여자가 와 있어. 어디? 짜잔. 우와 진짜 예쁘다. 옷은 어떤 거 입을 건데? 특별한 날에 입으려고 고이 모셔둔 원피스까지 꺼낸 모지란 씨. 이러면 너무 추워. 밑에는 안 입을 거야? 그럼 오빠가 스타킹 좀 사다 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알지? 알지. 아내 한마디에 곧바로 행동 개시하는 이 남자.
공처가가 따로 없다. 좋아할 아내를 생각하니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다정한 씨. 황급히 집으로 들어가려는 찰나. 어우, 큰일 날 뻔했네. 왜 이렇게 얼음이 얼어 있는 거야? 아, 우리 자기 나가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다치려다 하면. 오케이. 뭔가 떠오른 생각은? 아내를 위한 거라면 없던 아이디어도 샘솟는 남편. 내 아내는 내가 지킨다. 꽁꽁 얼어있는 빙판을 빨리 녹이기 위해서 뜨겁게 끓인 물을 부어주는데 아, 스타킹이 어떤 스타일에 어울리려나? 어우, 따뜻하겠지. 여보, 스타킹 사왔어? 응? 짜잔. 오늘 우리 자기 스타일에 검은색이 어울릴까? 이 망사가 어울릴까? 난 망사. 망사! 이거 뱀 같지 않아? 스타킹까지 체온으로 데워주는 남편. 자상하다, 자상해. 우와, 진짜 예쁘다. 아니 근데 그렇게 입고 갈 거야? 춥지 않겠어? 아내가 감기에 걸릴까봐 노심초사 목도리부터 두꺼운 옷까지 입혀가며 지극정성이 따로 없다. 뭐 빠뜨린 건 없고? 다 챙겼어. 나 늦었으니까 빨리 갈게. 자기 가는 길 내가 따뜻하게 해놨어. 알았어. 그래도 추우면은 주머니에 손 이렇게 꼭 넣고. 알았어. 추우면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해야 돼. 알았어. 잘 다녀와. 아내의 뒷모습까지 사랑스럽게 바라본다. 몇 분 뒤 아내의 휴대전화기를 발견한 다정한 씨. 아이고, 또 전화기 또 두고 갔네. 그런데 이때 빙판길에 쓰러진 아내를 발견하는데 왜 넘어진 거야? 왜 이래? 못 일어나겠어. 왜 이래?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의외인데요. 이렇게 자상한 남자인 줄 몰랐습니다. 원래 자상했습니다. 아. 네, 이제서야. 아니 근데 어쨌거나 아내를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챙겼는데 네네네. 왜 박소라 씨가 쓰러져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제가 굉장히 다정하게 챙겨주면 뭐 하겠어요. 이 모질한 씨잖아요. 얼마나 모질하게 굴었는지 그냥 자기 휴대폰 두고 갖고 방방 뛰다가 네. 빙판길에 넘어져서 사고를 당한 거겠죠. 자, 원인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네. 박 박사님. 네. 어쨌거나 겨울철 빙판길에 이렇게 넘어지는 낙상 네. 사고 많이 일어나죠. 굉장히 많죠. 네. 겨울철에는 눈이 내려서 빙판길이 많은 데다 네. 기온도 낮아지기 때문에 운동량이 부족해서 관절의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충격도 큰 부상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특별히 더 유의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소라 씨가 빙판길에서 그냥 미끄러진 것인지 아니면 이 낙상 사고의 원인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가족.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 추위도 추위지만 남녀노소 불문하고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보기만 해도 아찔한 빙판길에서의 낙상 사고. 아차 하는 순간 위험한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왜 이래? 그렇다면 왜 이러는 모질한 거야? 씨가 빙판길에서 넘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외출할 아내를 위해서 꽁꽁 얼어있는 빙판에 뜨거운 물을 부은 것이 첫 번째 원인. 신발장에 자리 잡고 있는 겨울철 필수 아이템인 방한 부츠. 이 방한 부츠를 신은 것이 두 번째 원인이다? 낙상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작진 실험에 나섰다. 먼저 첫 번째 문제인 뜨거운 물과 빙판길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냉동 창고를 찾아갔다. 냉동 창고의 온도는 영하 16도. 먼저 똑같은 통을 준비해 얼음을 얼린 후 1.5리터의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각각 준비했다. 뜨거운 물의 온도는 약 49.6도. 차가운 물의 온도는 약 8도. 하나의 얼음 위에는 뜨거운 물을, 다른 얼음 위에는 차가운 물을 붓고 변화를 기다리기로 했다. 2시간 경과. 변화를 확인해보는 실험맨. 뜨거운 물 대 차가운 물, 과연 어느 것이 먼저 얼었을까?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이는데 먼저 차가운 물을 부었던 얼음통을 거꾸로 들어보았다. 살얼음이 얼어있는 곳도 있고 아직 얼지 않은 물도 있어서 흘러나온다.
반면 뜨거운 물을 부었던 얼음은 꽝꽝 얼었다.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더 빨리 단단하게 어는 이유는 무엇일까? 뜨거운 물은 미지근한 물에 비해서 밀도나 점도 등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좀 많은데요. 영하에서는 그 에너지를 빨리 방출하기 때문에 얼음이 쉽게 옵니다. 추운 날씨 빙판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더 빨리 언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빙판을 녹여야 할까? 흔히 눈을 녹일 때 사용하는 건 염화칼슘이다. 이와 비슷한 소금을 얼음 위에 올리고 먹으면 입안이 화끈해지는 매운 고춧가루도 얼음 위에 뿌려보았다. 과연 녹는 효과가 있을까? 온몸이 후끈 달아오르는 소주도 얼음 위에 부었다. 혹한의 날씨 속에 진행된 실험. 3시간 경과.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먼저 소금을 뿌린 얼음을 살펴봤다. 겉보기에는 소금 뿌린 표면이 살짝 녹은 것처럼 보이는데 소금을 걷어내자 약 4cm 정도 녹아내린 얼음. 얼음에 소금을 뿌릴 경우 화학 반응에 의해 주변의 열을 흡수하고 녹는 점을 낮게 만들어 더 빨리 녹게 된다. 고춧가루의 경우도 아주 약간 녹기는 했지만 추운 날씨 탓인지 큰 효과는 없었다. 그렇다면 소주는 어떨까? 녹기는커녕 오히려 더 꽝꽝 얼었다. 정말 소주가 언 것인지 확인해보는 실험맨. 아, 소주 맞다. 왜 이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얼음 위에 소금이 올라가게 되면 소금과 얼음 표면의 분자가 같이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런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열이 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얼음 표면이 녹게 됩니다. 추운 겨울철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방한부츠. 빙판길 방한부츠는 왜 위험한 것일까? 털부츠라고 위험한 것은 아니고요. 털부츠에 따라서 밑창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그 좀 미끄러운 것과 좀 덜 미끄러운 그런 차이가 있겠죠. 밑창의 형태에 따라 더 미끄럽다? 그래서 실험을 준비한 제작진. 먼저 얼음 경사길을 만들어 밑창이 평평한 방한부츠를 신고 올라갔다. 한 걸음 내딛기조차 힘들다. 이번엔 밑창에 홈이 많은 방한부츠를 신고 올라갔다. 여전히 미끄럽다. 하지만 바닥이 평평한 방한부츠에 비해 조금 낫긴 하다. 만일에 신발을 신으신다면은 밑바닥이 조금 그 깊이가 있는 좀 그런 신발을 신어줌으로써 뭐 눈길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은 이제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그 신발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신발들을 조금 이제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일회용 아이젠 같은 경우를 항상 휴대하셔서 그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겨울철 빙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외출 전 두꺼운 옷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니? 어우 추워. 어우 나가야겠다. 아이. 잠깐! 외출을 하기 전에는 하체 운동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꼭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빙판길을 걸을 때는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평소에 복폭보다 줄여 종종 걸음으로 걷는 것이 안전합니다. 올겨울 안전하게 빙판길 보내세요. 예방법으로 안전한 겨울 되세요. 네, 화면을 살펴보니까 박소라 씨가 신었던 신발도 미끄러짐의 원인이긴 했습니다만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아내를 위해서 뜨거운 물을 부었던 것이 화근이 되고 말았군요. 예. 이게 참 좋은 의도로 했는데 그러니까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겨울철 빙판길 안전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교육과 최은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빙판이 녹긴 하지만 네. 빨리 얼고
더 미끄럽다고 하는데 이거 왜 그런 거죠? 네, 우리가 보통 평소에 상식으로는 왠지 네. 찬물이 더 빨리 올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이 뜨거운 물이 축적된 에너지량 자체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적된 에너지가 많을수록 오히려 더 빨리 열을 방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열을 빨리 내놓게 되면은 그만큼 온도가 더 빨리 낮아지게 되는데 네. 그러다 보면 어느 점에 빨리 도달하니까 네. 오히려 뜨거운 물이 더 빨리 얼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야외에서 겨울철에 소변을 보면 네. 빨리 오는 거군요. 같은 위치네요. 너무나 적절한 얘기입니다. 같은 위치야. 경험이 많으신가 봐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기 노상방뇨 하진 않습니다. 예. 제가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 말씀이 네. 염화칼슘을 네. 뿌리고 나면 눈은 녹지만 더 미끄러워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 말이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네, 아무래도 눈이 또 많이 내리고 그러다 보면은 염화칼슘을 좀 많이 뿌리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눈은 다 녹았는데 가끔 보면 도로가에 보면 사이에 이렇게 염화칼슘이 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그렇죠. 때도 있어요. 예, 예.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염화칼슘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제설제로 주로 이용하지만 제습제로서 우리 장마철에 또 옷장에 한 마리씩 키우잖아요. 물 먹는 네네. 땡땡 이런 거 네네네. 키우잖아요. 네. 네, 그런 이제 제습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또 잘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이 영하의 날씨에서 살짝 얼어가지고 네. 이 도로 위에 얇은 얼음막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너무나 미끄럽져서 또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는 것이죠. 교수님, 그러면은 이 빙판길의 낙상 사고를 예방하려면은 이렇게 덜 미끄러운 운동화를 신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마찰이 좀 많이 일어나는 신발을 고르는 게 좋겠죠? 네, 마찰 아주 과학적이십니다. 네. 과학을 잘했습니다. 네. 네. 저희 항상 마찰을 믿거든요. 저는 계속 밀어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신발에 그야말로 돌기와 탄력이 살아있는 상태일 때 가장 마찰이 크기 때문에 이런 마찰이 큰 신발을 신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또 이제 빙판길에 나서다 보면은 왜 신발이 젖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새 신발 안 신고 또 낡은 신발 신고 나가는 그렇죠.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낡은 신발은 고무가 경화가 되다 보니까 밑창의 고무가 그러니까 딱딱해져서 또 마찰력이 줄어들어서 더 위험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이제 이 보통 이제 신발 밑에는 문양이 있는데 네. 또 오래된 낡은 신발이 문양이 닳아 없어질 수도 있고 네. 원래 또 문양 자체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 문양 사이에 있는 홈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홈이 바로 이제 얼음하고 신발 사이에 수분을 잘 배출시켜 주기 때문에 훨씬 덜 미끄럽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밖에 날씨도 맑고 하니까 네. 아무 생각 없이 신발을 신고 나갔어요. 그런 경우에 네. 미끄러운 신발을 신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네. 나갔는데 갑자기 눈도 내리고 네, 빙판길이 되기 맞습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응급 대처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노란 고무줄을 몇 개를 핸드백에 넣어가지고 다니시다가 그 고무줄을 몇 개만 좀 끼워주셔도 아주 큰 효과가 있거든요. 고무줄의 탄성과 마찰력 덕분에 훨씬 더 덜 미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 노란 고무줄을 또 끼워보면은 또 이렇게 패션이 망가지게 되는데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싫을 때는 최근에는 또 이른바 도시형 아이젠이라고 등산용이 아니라 도시용으로도 개발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미끄럼 방지 패드로 구두 밑에 이렇게 탈착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이런 이 신제품들을 좀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네. 이 도시형 아이젠을 착용해봤는데요. 제가 여기 이렇게 착용을 해봤습니다. 자신감이 이렇게. 넘치네요. 미끄럽지 않고 굉장히 좋아요. 예. 휴대하기도 되게 간편하잖아요. 네. 가방에다 이렇게 갖고 다니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위험한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는 안전을 위한 예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준비한 순서입니다. 위험한 순간, if. 포근한 날씨, 오랜만에 외출에 나선 남자. 설레는 기분을 만끽하며 운전에 집중하는데 1시간 뒤 자동차 사고가 나고 말았다. 과연 이 남자에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한동안 추웠던 날씨 탓에 외출을 하지 못했던 김들뜬 씨. 풀린 날씨에 설레는 마음으로 차 위에 녹아있는 눈도 깨끗이 쓸어주고 오랜만에 한번 운전 좀 해볼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운전대를 잡았다. 안전운전에 힘쓰는 김들뜬 씨. 날씨도 좋고 차도 잘 나가니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을 만끽하는데 그래도 지킬 건 지킨다. 규정 속도에 맞춰 운전하는 김들뜬 씨. 그렇게 다리 위로 진입하는 순간 갑자기 미끄러지는 차에 당황하는데 다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운전대를 돌렸지만 속수무책. 결국 중심을 잃은 자동차는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크게 다치고 말았는데 왜 따뜻해진 날씨에도
교량 위에는 얼음이 얼어 있었던 것일까? 겨울철 교통사고의 주범이기도 한 교량 위 결빙사고. 바로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도로의 온도 차이 때문인데, 그렇다면 실제 일반 도로와 교량 위의 온도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진 날씨, 일반 도로의 노면 온도를 측정해보았다. 측정 결과는 영하 4도. 그렇다면 교량의 노면 온도는 어느 정도일까? 운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교량의 온도를 측정해봤다. 측정 결과는 영하 20도. 또 다른 교량 위의 노면 온도를 측정해봤다. 결과는 영하 26도. 이렇듯 같은 날씨에도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 도로는 윗부분만 냉각면으로 작용되는 반면 교량이나 입차 교차로의 경우에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모두 냉각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결빙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열로 눈과 비가 금방 녹는 일반 도로에 비해 교량 위는 아래쪽이 비어있고 바람의 영향까지 받아 노면 온도가 낮아진다. 이 때문에 포근한 날씨라 해도 결빙되는 곳이 있어 사고 위험 또한 크다. 결빙된 구간에서는 발로 밟는 제동 페달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기어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감속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단 미끄러졌을 때에는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서서히 돌려서 그렇게 되면은 차량이 회전하는 것을 크게 억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위험한 순간 이후, 순간의 방심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들. 만일 남자가 겨울철 교량의 노면이 잘 언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즐거운 운전길이 되지 않았을까? 일반 도로가 괜찮을 경우 이 다리 위가 얼어 있을 거라는 것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다가 사고가 날 수가 있는데, 교수님, 네. 특별히 이 다리 위가 잘 어는 것처럼 또 잘 어는 곳들이 있나요? 네. 특히 이제 그 얼음 자체가 아주 꽝꽝 얼어 있는 것보다는 네. 살짝 녹아서 위에 수막이 생겼을 때 그때가 정말 미끄러워서 더욱더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터널 같은 경우에는 안쪽하고 바깥쪽에 온도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터널의 이 입출구 쪽에는 이제 항상 보면 살짝 녹아 있는 상태에서 대단히 미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우리가 겨울에 스케이트를 이렇게 아주 이제 잘 탈 수 있는 건 잘 미끄러져서 잘 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압력이 높아져서 녹는 점을 낮추다 보니까 살짝 녹아서 역시 수막이 생겨서 잘 탈 수 있는 건데요. 네. 같은 원리로 이 건물의 입출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압력에 의해서 이 좀 살짝 좀 잘 녹아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더욱더 미끄러울 수도 있고요. 박재성 박사님. 네. 이 빙판길의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가 도로나 네. 다리 위에 있는 눈까지 치울 수는 없죠. 네. 하지만 내 집 앞, 내 가게 앞에 쌓여 있는 눈을 내 손으로 직접 치운다면 빙판이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네. 서울시의 경우 내 집 앞 눈슬기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입각한 의무인데요. 네. 비록 과태료나 처벌 등 강제 조항은 없지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신다면 네. 겨울철 빙판길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씩 서로가 양보하고 본인의 책임을 다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제 다음 순서는 정승환 씨가 준비했죠? 시청자 퀴즈. 다음 중 빙판길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손은 주머니에 넣고 걷는다. 2번 바닥을 보면서 걷는다. 3번 보폭은 줄여서 걷는다. 4번 바닥이 넓고 굽낮은 신발을 신는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EBS 안전을 약속해 홈페이지 시청자 퀴즈 게시판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자, 마지막으로 안전대원 여러분, 안전 말씀. 춥다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으시겠다고요? 하지만 빙판길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걷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억하세요. 추운 겨울철 교량이나 터널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여러분들 속도를 줄이시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운전하세요. 박 박사님, 안전명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안전명언은 안전신문고에 신고해 주십시오입니다. 생활 주변에 안전을 해치는 위험 요소를 발견했을 때는 안전신고 포털인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해 주십시오. 네. 그래야지 재난을 예방하고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인터넷 검색창에 안전신문고를 검색해서 접속하시면 되고요. 또한 안전신고 활동이 우수한 시민에게는
포상까지 한다고 하니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신고 의식이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외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약속해! 참여하신 분께는 곤닭 400인 국수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얼른 신고 올게. 내가 챙겨줄게. 여보, 내가 챙겨줄게. 여보, 아이 문을 왜 잠궈? 이런 병.